자,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그 주의 뉴스를 정리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합니다. 토론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 3주 연속해갖고 제가 뉴스로 다루고 싶은 것은 BTC,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오늘 72,000불 갔습니다. 어제 72,000불 갔습니다. 근데 72,000불 갔는데 여러분들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이거 언제까지 갈 거냐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글쎄요, 얼마까지 간다 하고 어디까지 간다 하는 거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언제까지 상승 압력은 따로 있어요. 상승 압력은 우리가 메이저 마켓에서 지금 확장세가 지속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마켓에서 이제 지속되는 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블랙락이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구매한 BTC가 20만 개입니다. 20만 개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20만 개가 나왔으면은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 비트코인은 몇 개가 있나요? 11%가 거래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11%면은 200만 개, 그죠? 지금 2천만 개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랬죠. 1900만 개가 지금 전체가 채굴되어 있는 양이 1900만 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11%가 거래소에 있다는 거는 200만 개가 전 세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양이 200만 개 정도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래소에 있는 양의 10%를 블랙락이 샀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하루에 지금 남아있는 2100만 개가 전체 비트코인의 저기잖아요. 예정된 양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요즘 매일매일 채굴되는 양은 9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4일 후에 반감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450개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회사들은 한 달, 2달 사이 20만 개씩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날 것 같습니까? 하고 말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끝날 것 같다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끝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 압수분이 20만 개. 그래서 그게 한 전체 시장의 10% 정도에 되는 양이 미국 정부가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20만 개가 풀려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도산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크립토 회사들. 특히 그 크립토 자산 운용 회사들이 에로우나 3에로우스나 뭐 FTC나 FTC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 회사들이 BTC를 꽤 갖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청산이 될 거고, 여러분들 아시는 권도형 씨도 지금 3억 불인가 그렇게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3억 불어치 그 당시 가격으로 지금 한 3-4배 됐겠죠. 그래서 그런 가격을 따지면 3-4배 따지면 한 10억 불어치가 풀릴 거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작년에 2만 불에 샀던 사람들, 2만 불대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 7만 2천 불이니까요. 몇 배 됐습니까? 지금 2만 불에 샀던 사람들이 2만 2천 불에 샀다 그러면 6만 6천 불이면은 3배고요. 3.5배쯤 되나 봅니다. 그죠? 3.3배인가요? 3.3배쯤 올랐습니다. 그래서 2만 불에 샀던 사람들이 지금 팔 수 있어요. 이익 실현을 위해서 하락을 이끌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 3배.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이렇게 반감기가 올 때는 반감기 전후해서 이게 숫자가 줄기 때문에 상승하는
그 상승 압력도 있고요. 그런데 반감기 전후해갖고 이게 뉴스에 판다고 해가지고 반감기 전후해갖고 이력 실현을 하는 하락장이 보통 많이 저기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반감기 전후에서 하락 조정장이 올 거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워낙 양이 큰 거예요. 더군다나 블랙락만 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7억 불을 더 모았습니다. 7억 불이라 그러면 오늘 7만 불 기준으로 해갖고 10만 개 더 살 수 있는 저기를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10만 개면은 전체 시장 200만 개가 손을 바꾸고 있다고 그래요. 거래소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주머니에 장롱에 들어가 있는 BTC입니다. 장롱 BTC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전 모르겠습니다. 장롱에 있는 BTC들은 호들러라고 부르는데요. 그 호들러들은 사실은 장롱에 있는 거 거의 꺼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0만 개를 살 수 있는 돈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그 ETF 시장에 탑 10 ETF 시장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270억 불이고요. 블랙락은 13억 불입니다. 13억 불 가지고 20만 개 샀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지금 7억 불을 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이게 베네크라는 회사는 2억 9천만 불밖에 3억 불 정도밖에 못했는데 3억 불 정도밖에 안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열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은 피를 제로로 하겠다. 제로 피로 해가지고 그 고객을 모으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갖고 이 제로 피로 해가지고 이 10개, 11개 그 ETF 회사들이 막 열받쳐갖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열된 현상을 보이는 거죠. 전통 금융시장의 특성상 한동안 이게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상승작도 한동안 계속될 거고요. 저는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저기가 반감기가 오는 순간 공급 쇼크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급 부족 쇼크죠. 공급 부족 쇼크가 오면서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현상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정장이 올 거냐? 올 수 있습니다. 조정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다리셔도 됩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뜻은 내다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정장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가서 사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매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돼갖고 이더리움도 또 떡상중입니다. 지금 어제는 4061불을 보였는데요. 4061불. 작년에 2000불에 비해 2000불 1000몇백 불이었나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꽤 많이 올랐죠. 지금 이제 하루에 3800불에서 4000불까 4200불 4000불까지 오른 겁니다. 4060불까지 오른 겁니다. 한 5% 오른 거죠. 하룻밤에 5.84%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더 상승은 또 언제까지 할 거냐 이것도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이더는 BTC 상승에 따른 동반 상승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더 ETF가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비트코인 ETF 때문에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더 ETF가 5월경 지금 스케줄에 의하면은 예상에 의하면 5월경 승인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몇 달 더 늘어질 수 있죠. 근데 제일 큰 뉴스는 아마 내일 있을 이더리움이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덴쿤 업그레이드라는 건데 덴쿤 업그레이드가 내일 있을 건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더리움이 그동안
테스트넷에 여러 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두세 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내일 업그레이드는 거의 문제 없이 성공을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이저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더리움 변화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The Surge라고 부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초당 트랜잭션 거래를 몇 개나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스케일러빌리티 문제인데요. 스케일러빌리티가 거의 이제 TPS 이더리움 덴쿤 업데이트를 통해 갖고 첫 번째 이제 확장성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건데요. 이론적으로는 10만 TPS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처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물론 10만 TPS가 다 날 거냐 하는 건 또 딴 얘기입니다만은, 보통 크레딧 카드를 처리할 때, 크레딧 카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보통 크레딧 카드가 한 5000 TPS 정도면은 실제 실생활에서 5000 TPS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고요. 이론적으로는 한 5만 TPS 정도면은 충분히 처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크레딧 카드 처리가요. 그런데 10만 TPS까지 이론적으로 가능해질 만큼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 방식이 변화하고 확장성의 문제에 어느 정도 해결되는 첫 번째 업그레이드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의 가장 큰 수혜자들은 레이어 2입니다. 레이어 2 네트워크인데요. 레이어 2의 대표적인 게 폴리곤 네트워크가 있고요. 아비트럼 네트워크가 있고, BSC 네트워크가 있고, 옵티미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들이 이더리움의 이 덴쿤 업그레이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성공하면 굉장히 굿뉴스라서 이더리움 프라이스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